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바이오 산업의 한 축인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시제품 생산부터 안전성 평가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이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게 돼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말 출범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인문계로 전환되는 군산상고가 신역세권 이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군산상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역세권 이전 안건이 통과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군산 나선거구 1차 예비후보 공모를 마감하는 등 공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실시하는 재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처사라며 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후보 난립으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 공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가 착공한 데 이어 내년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설계가 이뤄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익산에서 시제품 생산부터 안정성 평가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기업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면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이 확보되면서 내년에 설계 용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근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및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동물용 의약품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AI 발생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전문 용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분야 고도화를 위해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와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임상 3상 시험 지원센터, 인허가 지원센터, 벤처타운 조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는 지난 9월 익산에 착공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내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5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1월 준공됩니다. 하지만 관건은 일부 대형업체 빼고는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490여 개 업체가 영세하다는 점. 신약 효능을 평가받기 위한 시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약품 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그리고 개발 품목을 실제적으로 산업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 어려운 실정 중에 하나가 평가를 위해서 시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은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인근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짓게 돼 다른 전문 시설과 원스톱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즉 동물용 의약품 업체들은 익산에서 시제품 생산부터 효능 평가와 기술 개발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평가원 구축과 더불어 시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업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다 활발한 연구 개발이 있을 것이고 바이오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익산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올해 착공한 데 이어 내년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까지 연계 시설 집적화로 익산이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개통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내년 1월 12일에 한수원 사장을 만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개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와 정치권은 이날 한수원의 전력개통 연계 선투자나
한수원의 발전사업권 민간 이관 등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한수원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은 민간 사업자들이 한수원의 발전사업권에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CI가 절반 이상 가동이 멈춰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최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만 있다면 2년 안에라도 군산공장 부지에 데이터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부회장은 군산공장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모든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부지와 전력 용량, 냉각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CI 군산공장은 지난 2020년부터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3곳 가운데 한 곳만 남기고 두 곳은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7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적용할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등 128개 세부 사업에 7,800억 원을 투자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SK E&S 전국에너지서비스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늘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10억 원이 투입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팀을 선발해 시제품 개발과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위드로컬 1기 청년 창업가 20명이 배출됐습니다. 군산에서 연도와 어청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내년부터 분리되고 이들섬을 오가는 직항로가 개설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당초 예산 확보가 불투명했던 항로 분리 여객 운항 결손금 5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 연도와 어청도를 경유했던 항로가 군산과 연도, 군산과 어청도로 각각 분리될 예정입니다. 시는 국가 보조 항로 위탁업체 변경과 새 항로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항로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만의 독자적인 자치 권한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자치 권한과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97명 중 찬성 184명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뒤인 내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면서 크게 4가지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우선 특별법 7조에 따라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과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만의 별도 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재정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내년 3월 활동 예정인 지원위원회는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 재정 지원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행정, 교육 분야 별도 감사기구 설치, 지역인재 선발과 임용, 교류 및 파견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으로 인사자치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우리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새만금 개발 연계 방안을 기획하고 전담 조직 및 추진 체계 구성과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 준비와 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1년 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갖추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일이 남았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시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수치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380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10점 만점에 9.4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평가 대상 간부 공무원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사, 동료, 하급 직원 1,539명 중 77%인 1,189명이 참여해 19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본인과 시장에게만 공개되며 인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리중학교와 원광중학교의 학급이 늘어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학급을 현재 83학급에서 2학급 증가한 85학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리중학교와 원광중학교에 한 학급씩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 지역의 내년 중학교 신입생은 2,2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이 가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의 인체 적용 연구 등을 인용해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을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식품진흥원은 토종 복분자 외에도 당조고추와 보리 등 국산 농식품 자원에 대한 기능성 원료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에 김주홍 운영수석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성우 시의회 사무국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이같이 내정했습니다. 김주홍 승진 내정자는 지난 2014년 시청 사무관으로 승진해 아동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장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등을 맡아왔습니다. 내년부터 인문계로 전환되는 군산 상업고등학교가 신역세권 이전을 위한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역세권 이전 안건이 통과돼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군산상고는 지난 8월 인문계 전환과 군산 상일고라는 새로운 교명을 확정하고 신역세권으로의 학교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시설 보수가 필요하고 인문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반계로 전환됐는데 현재 시설에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공사하자니 아이들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른 데 신설로 하고 거기 신설 완공될 때까지는 현지 학교에서 이제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군산상고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학교 이전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학교 구성원의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군산상고 이전 신설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신역세권 지역인 내흥동 13,171제곱미터 부지에 24개 학급 648명 학생 규모로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학교가 신설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뒤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군산상고 운동장은 야구부가 훈련할 때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신설 학교 운동장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고 기존 운동장은 야구부가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야구부는 그쪽에서 안 쓰고 현재 여기 이제 문화동 부지에 와서 야구부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이전하는 부지 고등학교는 야구부들이 안 쓰니까 일반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한 기존 학교 건물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인문계 전환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상고. 학교 운영위 통과로 신역세권 이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27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90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7명 늘어난 7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40명, 익산이 367명, 군산이 251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0.95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익산 금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입건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반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혔습니다. 또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3년 만에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는 31일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개최하고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제야 타종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해맞이 행사는 군산 선양동 해돋이 공원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CN 금강방송은 군산에서 열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녹화 중계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후백제 역사 복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해 역사유적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백제 역사 복원은 도내의 경우 전주가 핵심 복원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후백제 마을 조성과 동고산선 완전 복원, 영상관, 콘텐츠 체험관 건립 등의 세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은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년 도내 지방하천 정비에 1,5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정비 계획을 보면 지방하천 정비 54개 지구에 1,310억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0개 지구에 28억 원, 지방하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원, 하천 유지 관리에 219억 원 등입니다. 특히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착수해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비의 60%인 786억 원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전북지부가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이번 참사에 도내 연고자도 8명이 포함돼 지역에서 조용히 잊혀진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 생각해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 등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분향소가 불법 점거물이라며 내년 1월 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군산 나선거구 1차 예비후보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재선거를 하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됐던 군산 나선거구의 A후보. 민주당은 당선증을 받기 직전 음주운전에 단속된 A후보를 제명 처리해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유죄 판결로 사고지역으로 분류해 무공천을 결정한 전주울 선거구와 달리 군산 나선거구는 개인의 일탈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통해 2명의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2차 공모까지 치러지면 민주당 후보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초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와 달리 공천 수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인 신영래 의원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후보의 잘못으로 낙마하면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공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우리 후보가 낙마하면, 단체장이 낙마하거나 의원이 낙마하면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특정 정당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신 의원은 6개월 뒤 무공천으로 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며 공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천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너무 후보가 난립하면서 지역이 혼선스러운 분도 있었고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당의 모습이 있겠다 싶어서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잘못된 공천으로 재선거를 해야 할 판에 당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이 같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공정 경선으로 진통을 겪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재선거 공천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까지 일면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가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1, 2월 매주 토요일 특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다이노 키즈월드는 내년 2월까지 토요일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해가 지는 6시부터는 칠선역 광장에서 야간 경관 조명을 밝혀 불결이를 제공합니다. 눈이 오는 토요일에는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 무료 입장 이벤트가 진행되며 입장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군산에서 세 차례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저녁 7시 KCC 이지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에는 고양 캐롯과 6일에는 서울 SK와의 경기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립니다. KCC 이지스는 제2의 연고지인 군산에서 29경기 중 18번 승리하며 62%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군산 스페셜 에디션 유니폼도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평택 도시공사 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10일까지로 3년입니다. 강 전 사장은 정읍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의 세지 전문 기업 대왕페이퍼가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왕페이퍼는 재활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익산의 경제적 위기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